명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뭐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거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지금 말과 논리, 포함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점과 계속 연장선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명확하게 개념 짚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포함 관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뭐가 뭐를 포함하고 있고 뭐 이렇게 뭐 P면 Q다 이제 이런 말과 같은데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P면 Q이다 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죠. P이면 Q이다. 자, P면 Q이다가 성립하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말들로 우리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충분 조건이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자, 이것도 포함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먼저 충분 조건을 볼게요. 자,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P면 Q이다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PQ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이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 우리는 P면 Q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우리가 참이라고 하면 도대체 여기 무슨 얘기인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P의 원소가 되는 순간 Q의 원소도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뭐 세상에 있는 말들로 표현해 가지고 요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인과관계로 놓고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로 인해 성적을 올린다라고 할게요.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포함 관계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성적이 오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의 그 어떤 발생으로 두 번째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릴 수 있다. 이게 지금 오른쪽 화살표가 맞는 거죠. 이렇게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돈을 벌면 차를 살 수 있다고 해볼게요. 물론 언어적인 논리로 이제 이 말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한 얘기 때문에 자, 돈을 버는 게 먼저죠. 돈은 버는 행동으로 인해 돈을 벌면 이렇게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차를 살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돈을 충분히 벌면 결론적으로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물을 끓이면 뭘 할 수 있죠? 라면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할게요. 라면을 먹을 수 있다. 자, 물의 행동을 충분히 하면 요거는 라면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라면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충분 조건을 표현하는 이제 형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PQ의 인과관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P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게요. P를 충분히 하면 뭐가 된다? Q가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Q가 된다. 혹은 Q가 될 수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명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PQ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됐을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갈게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충분 조건은 PQ의 포함 관계에서 P면 Q이다가 참일 때 이 사실을 통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뭐 다른 말로 해석하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봅시다. 물론 이제 외워도 되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원소의 포함 관계로 생각을 해봅시다. 집합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이거죠. P의 원소이면 Q2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Q2기에 충분하다. 자, 이런 관점의 언어로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부 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제 자기 머릿속으로 이제 개념 정리를 해야겠죠. 자, 두 번째. 자, 필요 조건에 대해서도 볼게요. 자, 필요 조건이란 도대체 뭔가? 자, 집합의 포함 관계, 명제의 포함 관계는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PQ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필요 조건을 언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적을 올리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야기가 똑같이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필수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차를 사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이죠? 돈 벌기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자, 이 표현들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또 라면을 먹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이죠? 물 끓이기가 필수적이다. 물 끓이기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Q라는 사실이 발생하기 위해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필수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해석되는 내용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필요 조건이란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그 집합의 포함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P의 생각을 해볼게요. P의 원소이기 위해서는 P의 원소가 되려면 반드시 Q의 원소일 뭐가 있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필요 조건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해가 안 가면 외웁시다. P의 원소가 되려면 Q의 원소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필요 조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필요 충분 조건은 뭔가? 자, 말 그대로 필요 충분 조건은 위아래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되겠죠.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고요. 여기 참이 되고 또 뭐가 참이죠? Q이면 P이다가 참이 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참이 될 때 P와 Q는 서로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동치라고 부릅니다. 동치. 자, 그래서 양쪽의 화살표 방향이 모두 다 확보가 됐을 때 이때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동치로 부른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한 번 정도 진행을 해볼게요. 화살표 방향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자, P면 Q이다가 참이면, 얘는 지금 포함관계를 볼 때 P가 Q라는 집합 속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었고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했죠.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가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됐을 때 요거 두 가지로 이야기했고요. 벤 다이그램으로 보면 왼쪽 방향이 되겠죠. 자, 거꾸로 만약에 Q이면 P에다가 참이면 우리가 포함 관계는 거꾸로가 되겠죠. Q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 속에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죠?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죠. 자, P를 보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의 방향을 보고 필요 충분 조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내용 화살표 방향을 보고 진행을 하고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P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또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필요 충분 조건은 P면 Q이다도 성립하고 또는 Q이면 P이다도 모두 참일 때 요거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요걸 동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3단 논법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 뭐 라멘에 물 붓기 요것은 앞에 이제 이야기했는데, 자, 필요 조건. 자, 라멘을 끓이는 결과를 놓고 보면 끓는 물은 필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라멘을 끓이기 위해 물은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충분 조건. 컵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첫 번째 물을 끓여서 부으면, 즉 물을 끓여 놓으면 컵라면을 먹기 충분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 아까 집합의 포함 관계로 이야기했었는데요. 만약에 P면 Q이다가 참이면 P가 Q이기 위해 충분하다는 말이고요. 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집합 P의 원소이면 집합 Q의 원소가 되기에 충분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볼게요. 자, 필요 조건이란 말은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말은 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집합 P의 원소이기 위해서는 그 원소가 집합 Q의 원소가 될 필요도 있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놓고 여러 번 확인을 해보고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요 세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항상 화살표 방향을 보고 문제 적용하는 거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26번 문제.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명제가 항상 참이래요. 자, 명제를 확인해 볼게요. 자, 영어를 잘하면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 영어를 잘하면 수학을 못한다. 자, 요걸 참이라고 했습니다. 자, 천천히 할게요. 국어를 못하면 역사를 못한다. 자, 그러면 국어를 못하면
뭐라고 했죠? 역사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게 팩트래요. 팩트고, 자, 우리가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수학을 잘하면 국어를 잘한다가 우리의 목적이랍니다. 요걸 증명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은 수학을 잘하면 국어를 잘한다. 요거를 우리가 밝혀내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의 사실로 파란색의 사실을 어떻게 증명을 할까라고 하면 이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팩트이기 때문에 요거의 대우 명제도 팩트겠죠. 그래서 대우 명제도 또 옆에 한 번씩 써줍니다. 대우 명제도 세트로 따라다니는 거니 충분히 이용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영어를 잘하면 수학을 못한다. 대우 명제를 써볼게요. 수학을 잘하면 뭐죠? 영어를 못한다. 이것도 팩트죠. 자, 또 해봅시다. 역사를 잘하면 뭐죠? 국어를 잘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빨간색 조건으로 파란색을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뭔가 연결고리가 더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지 볼 거야. 자, 그러면 수학을 잘하면 국어를 잘한다 연결고리 중에 요 사이에 뭐가가 있어서 요 국어를 가게끔 이렇게 해주면 좋다는 거죠. 자, 연결고리를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수학을 잘하면이 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면 연결고리는 딱 한 군데 있네요. 그죠?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면 이란 연결고리는 수학을 잘하면 영어를 못한다. 지금 요거 하나 있겠네요. 그죠? 영어를 못한다. 자, 그럼 영어를 못한다가 요 사이 끼어 있어야겠죠? 영어를 못한다 끼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못한다. 수학을 잘하면 영어를 못한다까지는 팩트니까 여기에 영어를 못한다까지는 연결이 돼요. 그죠? 근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국어를 잘한다가 돼야 되는데 국어를 잘한다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낸 결과로 국어를 잘한다의 종착지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영어를 못한다밖에 없죠. 영어를 못한다. 근데 국어를 잘한다로 가려면 역사를 잘한다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연결고리가 요 연결고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연결고리. 그러면 이 연결고리가 됐다면 다 연결이 되죠. 수학을 잘하면 영어를 못하고, 그죠? 영어를 못하면 역사를 잘한다고 하면 역사를 잘하면 국어를 잘하겠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국어를 잘한다가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영어를 못하면 역사를 잘한다. 이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부 다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P가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자, 화살표 방향을 잘 확인합니다. 자, 화살표 잘 방향을 확인해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요것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어야겠죠. 필요 충분 조건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자,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볼게요. x제곱이 4이면 x는 2가 아니고 화살표 방향은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자,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Q이면 P에다가 되죠. 맞죠? Q이면 P에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이거는 필요 조건이 되겠죠. 화살표 방향을 보고 잘 결정을 합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 화살표 방향 봅시다. 오른쪽 화살표 방향이 성립하는지 1보다 크고 1보다 크면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성립하죠. 자, 왼쪽 방향 되나요? 자, 더해서 2보다 크다고 해서 반드시 1보다 크고 1보다 클 필요는 없죠. 그럼 이제 오른쪽 화살표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성립하죠.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건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화살표 방향을 볼게요. x가 y랑 같으면 xz와 yz는 같죠.
자, 왼쪽 화살표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Z가 어떤 수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맞죠? 그 오른쪽 화살표 방향이 성립한다. P면 Q이다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4번. X는 2이고 Y는 3이면 XY는 6인가? 이거 맞죠? 근데 XY가 6이라고 해서 여기 성립하나요? 이건 아닙니다. 자, 오른쪽 화살표 성립했죠? 여기 성립해서 이것도 충분 조건입니다. 자, 5번. 자, x가 1보다 작으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1보다 작으면 2보다 작은 건 당연하죠. 자, 2보다 작거나 같으면 1보다 작은가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P면 Q이다가 성립하니 이것도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화살표 방향을 보고 잘 결정을 해야겠죠. 자, 28번 볼게요. 자,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확인합니다. 자,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인가요? 이건 맞죠? 왼쪽 화살표는 안 됩니다. 그럼 P면 Q이다.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바로 갈게요. 이건 충분 조건이죠. 오른쪽 화살표가 성립했습니다. 자, 2번. 자, 오른쪽 화살표가 어떻게 되죠? 이건 안 될 수도 있죠. 자, 왼쪽 화살표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PQ의 포함관계에서 Q이면 P이다가 성립하죠. Q이면 P이다가 성립하니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라고 하면 이건 필요 조건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0보다 크고 0보다 크면 덧셈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곱셈도 0보다 크죠. 이거 성립하죠. 자, 왼쪽 볼게요. 덧셈도 플러스고 곱셈도 플러스면 플러스겠죠. 오른쪽 왼쪽 다 성립합니다. 이것은 무슨 조건이죠?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29번 볼게요. 왼쪽 화살표와 오른쪽 화살표를 잘 봐야겠죠. 자, 먼저 오른쪽 화살표. 자, 되는지 왼쪽 화살표가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자, 먼저 확인하기 전에 이 Q 조건을 변형을 시켜볼게요. 자, 이걸 변형을 시키면 AB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요거는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로 묶을 수 있습니다. 요게 0보다 크다. 이제 요게 Q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보다 크고 1보다 크면 오른쪽 화살표 되죠. 자, 왼쪽 화살표는 안 됩니다. 맞죠?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오른쪽 화살표가 됐으니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이건 충분 조건이죠. 자, 니은 AB가 AB와 같다. 그러면 이거는 AB가 양수란 소리죠. AB가 양수면 플러스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음수일 수도 있죠. 플러스이면 이렇게 되는가? 이거 맞죠? 자, 화살표 방향을 볼게요. Q이면 P가 성립하죠.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이건 필요 조건입니다. 자, 디귿 볼게요. 자, 오른쪽 화살표 성립하는지 봅시다. 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크겠죠. 근데 왼쪽 화살표 A가 C보다 클 때 지금 B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죠. 지금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 화살표가 성립하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점검을 해줍니다. 자, 예제 30번 문제부터 쭉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30번 문제 봅시다. 자, P 조건, 그 다음에 Q 조건, R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Q 조건 같은 경우는 X 곱하기 Y가 0이기 때문에 뭐가 되죠? X는 0 또는 X는 0 또는 Y는 0이 되고요. 자, R 조건 보겠습니다.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이 0이죠.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이 0인 경우는 R 조건은 x는 0, 이고 y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살짝씩 다르죠. 자, 이런 조건 지금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PQ의 관계부터 볼까요? 자, PQ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자, x는 0이고 y는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인가? 맞죠? 또는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x는 0 또는 y는 0이면 x도 0이고 y도 0인가? 이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P는 Q에 의한 필요 조건이 아니고 이건 충분 조건이 될 겁니다. 자, 화살표 방향 한 번씩 확인할게요. 자, P는 R이기 위한 자, P와 R의 조건을 보니 두 조건이 똑같죠. 동시에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자, P도 그리고 이고의 뜻이에요. 이고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0이고 0이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이건 맞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not R과 not Q를 볼까요? not R과 not Q. 자, not R은 not R 조건부터 볼까요? 자, 이고이기 때문에 x는 0 또는 y는 0이 not R의 조건이 되겠죠. not R의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ot Q를 봅시다. not Q. 그럼 not Q의 조건은 뭔가? not Q의 조건은 x는 0 또는 y는 0은 이 위에 틀렸네요. 지금 0이 아니죠. 정정하겠습니다. 자, not R은 x는 0이 아니고 이고가 되죠. 이고 y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not Q와 not R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화살표 방향을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지를 봅시다. 자, not R하고 이렇게 되는지 이게 맞는지 볼게요. 또는은 이고니까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위로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보면 이고이기 때문에 또는에 만족하죠. 그럼 화살표 방향을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not Q이면 not R이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디귿에서 not R은 not Q이기면 무슨 조건이죠? 이건 필요 조건이 되겠죠. 자, 필요 조건이 돼서 이것도 틀릴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이고요. 자,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 거칠 테니 미리 풀어보고 영상을 봅니다. 자, 1번, 31번에 1번부터 또 점검을 할게요. 자, 오른쪽 화살표. 자, 양수이면 제곱 이렇게 되죠? 맞습니다. 자, 왼쪽 화살표 되나요? 이건 안 되죠. 자, 왜냐하면 제곱했을 때 음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A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고 B에 마이너스 2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땐 발레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가 성립하니 이것은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미리 풀어보고 봐야 돼요. 자, 2번 화살표. 자,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서 0인 것은 얘는 A가 0이고 B도 0이죠. 자, 2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0이고 B도 0이면 A, B는 0 맞죠? 자, 왼쪽 화살표. 얘는 A가 0 또는 B가 0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충분 조건이죠. 자, A는 B이면 AC는 BC다. 이거 맞죠? 반대도 틀립니다. 이것 또한 충분 조건이네요. 자, 네 번째 좀 헷갈립니다.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거나 A가 B의 부분집합이거나 A가 C의 부분집합이면 오른쪽 화살표 합집합의 부분집합은 이거 만족하죠. 이건 만족합니다. 자, 근데 B 합집합 C에 A가 부분집합이래요. 그럼 이제 왼쪽 게 될 건지를 보는 겁니다. 자, 왼쪽 건 안 돼요. 자, 왜 안 되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A가 B에 완전히 속하지 않고 C에 완전히 속하지 않아도 합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B를 예를 들게요.
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C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요게 A라는 집합이 있을 수 있죠. 이러면 B라는 집합에 완전히 속하지 않고 C라는 집합에 속하지도 않는데 합집합에는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른쪽 화살표만 성립하니 이것도 충분 조건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자, 요거 봅시다. 자, 요거는 A 곱하기 B가 양수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플러스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 다 성립합니다. 자, 이거이면 오른쪽이 성립하는가? 무조건 플러스 플러스라서 하니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왼쪽만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이건 필요 조건이 되겠네요. 마지막만 필요 조건이 되죠. 이렇게 화살표 진행 방향으로 일일이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32번 볼게요.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이제 익숙해졌으니. 자,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화살표 방향을 볼게요. 자, 2번. X는 1이고요. 여기서는 X가 1과 2죠. 그럼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반대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 조건이고요. 자, 요거는 X가 3이죠. 요것도 X가 3입니다. 그럼 양쪽 다 화살표가 성립하죠. 오른쪽과 왼쪽이 둘 다 만족합니다. 이건 무슨 조건이죠?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33번 문제 볼게요. 자, 조건을 봅시다. 조건. 자,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이란 소리는 화살표 방향을 봤을 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P의 영역이 Q의 영역 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P의 영역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Q를 써보면 A에서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Q의 영역은 A 플러스 E, 요거는 E 마이너스 A, 이렇게 Q의 영역이 최종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럼 수직선을 그어서 포함 관계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P가 Q 속에 들어가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와 6이 E 마이너스 A와 A 플러스 E의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가 E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 플러스 E겠죠. 그럼 포함 관계를 보면 왼쪽과 오른쪽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겠죠. 전부 다 등호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은 E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두 번째 조건은 6보다 A 플러스 E가 크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각각 범위를 구해보면 첫 번째에서는 6보다 크거나 같고, 자, 두 번째에서는 4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돼서 여기서 나오는 6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연수의 치수 값은 6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면, 자, 조건을 확인해 보면 P가 이렇게 되고요. 자, Q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되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 우리가 화살표 방향을 점검해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Q의 영역이 P의 영역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 수직선을 확인해 봅시다. 자, Q의 영역이 P의 영역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동시에 다 만족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확인했듯이 똑같은 작업을 해보면 첫 번째 마이너스 3과 A 마이너스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A와 8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범위는 0에서 8까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최종 범위를 확인하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모든 정수의 개수는 몇 개죠? 총 9개가 되겠습니다.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으로 각각 범위를 구하는 거고요. 자, 34번 문제 볼게요. 자, P 조건과 Q 조건이 있습니다. 자, 결론은 PQ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두 번째 부등식에서 나온 해가 마이너스 1과 2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볼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B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2여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2번 P의 범위와 Q의 범위가 있는데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네요. 그럼 Q의 범위를 구해서 P의 범위와 똑같게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럼 P의 범위는 x-3,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x의 범위는 3에서 마이너스 1까지가 됩니다. 자, Q의 범위 구해봅시다. 자, Q의 범위는 x-a가 b에서 마이너스 b까지죠. 그래서 x는 a 플러스 b에서 a 마이너스 b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두 범위, 자,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두 개가 동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a 플러스 b는 3이고요.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각각 a, b 값을 구해보면 a는 1이 되고 b는 2가 됩니다. 그래서 a, b는 2가 되겠네요. 자, 화살표 방향을 일일이 확인하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